그날 밤 나는 칼을 쥔 손에 피가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시작일 뿐이야. 매형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메아리 쳤지만 나는 창문을 통해 그를 지켜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슬픔은 내 것이었으니까. 내 여동생의 피가 그의 손에 묻어 있었으니까. 그 문이 닫힌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세상이 무너진 지 오래였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복도, 새벽 3시. 매형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음 울렸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님. 아니, 형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동생이 그 말꼬리가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왜냐하면 그 동생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어 피를 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강준호. 올해 35살, 평범한 IT 엔지니어. 서울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아니, 혼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의 중심이었던 여동생 준희를 잊으면 안 된다. 준희는 내게 세상 전부였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부터 나는 준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했고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일부가 된 사람이 바로 매형, 이재민이었다. 재민은 준희가 대학 시절 만난 사람. 잘생기고 말 잘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영업팀장. 첫 만남에서 그는 나에게 형님, 준희를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다. 결혼식 날, 나는 준희의 손을 잡고 재민에게 넘겨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녀석이 준희를 행복하게 해줄 테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모든 게 착각이었다. 준희와 재민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완벽해 보였다. 강남의 신혼집, 주말 골프, 여행 사진으로 도배된 SNS. 나는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았다. 준희는 가끔 나에게 전화해 줬봐. 재민 오빠가 요즘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 같이 밥 먹자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징후는 작년 여름이었다. 준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빠, 나 피곤해. 요즘 재민 오빠가 늦게 들어와서 라고 했다. 나는 일이 바쁜가 보다.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준희는 강한 애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처럼 버티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갈라지고 약해진. 그 후로 준희의 연락이 뜸해졌다. SNS에도 더 이상 행복한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재민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날,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프로젝트가 빡세서 그래요, 형님. 준희한테 미안하지만 오이라고 변명했다. 그의 눈이 피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찾지 않았다. 왜냐하면 준희를 믿었으니까. 그녀가 나에게 말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준희가 갑자기 사라졌다. 재민의 전화가 왔다. 형님, 준희가 집을 나갔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공포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즉시 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신고하고 준희의 친구들을 돌며 물었다. 그리고 그날 한강공원에서 그녀의 시신을 찾았다. 준희는 자살했다. 손목에 칼자국이 나 있고 옆에 편지가 있었다. 오빠, 미안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재민 오빠가. 다른 여자랑 편지는 그게 끝이었다. 그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던 그 얼굴, 오빠 사랑해 라고 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게 재민 때문이었다. 그 새끼가 준이를 배신했다. 그 새끼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 장례식 날, 재민은 무너져 울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그의 눈물이 내 발밑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넌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그날 이후 나는 재민을 피했다.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았다. 그의 일상을, 그의 약점을.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 복수는 계획적이었다. 먼저 재민의 회사 동료를 만났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재민 씨가 요즘 어때?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아, 재민 대표님. 요즘 그 여직원하고 붙어 다니던데 그 여자는 재민의 부하. 이름은 수연. 20대 후반, 야심차고 예쁜 여자. 나는 수연의 SNS를 뒤졌다. 재민과의 사진, 은밀한 댓글들. 증거가 쌓였다. 다음 단계는 재민의 돈줄을 끊는 거였다. 재민은 영업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이재민,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 증거 사진은 내가 찍은 게 아니었다. 수연의 핸드폰에서 훔친 거 어떻게? 간단했다. 재민의 집 열쇠를 복제해둔 상태였다. 장례 후 그가 취해서 잠든 틈을 타들어가 훔쳤다. 제보가 터지자 재민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부인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승진은 물 건너갔다.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받지 않았다.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를 지우며 웃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복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갈등이 피어올랐다. 준이가 원할까? 그녀가 하늘에서 나를 보며 못 봐, 그만해라고 말할까? 밤마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술을 마시고 준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준이야, 오빠가 지켜줄게. 그 새끼가 내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해. 그 감정이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그날 밤 재민이 내 문 앞에 앉아 3시간째 울고 있다. 그의 슬픔이 복도에 스며든다. 나는 문을 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슬픔은 그의 것이 아니야. 내 거니까. 그리고 곧 더 큰 고통이 올 테니까. 문밖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침묵으로 변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문에 귀를 대었다. 재민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다. 그는 포기했다. 적어도 오늘은. 나는 소파로 돌아와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 물결처럼 내 마음도 출렁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웃던 그날, 우리 셋이 함께한 바비큐 파티. 그날은 재민의 생일이었다. 준이가 특별히 준비한 고기와 와인. 재민은 형님, 고마워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미소 뒤에 숨긴 속내가 보인다. 재민의 눈이 수연 쪽으로 살짝 향했던 게 아니, 그때는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더 아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재민의 회사로 갔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라이벌 동료를 만났다. 이름은 박민수. 재민과 같은 팀, 하지만 승진 경쟁자. 나는 민수에게 접근했다. 재민 씨에 대해 좀 아시죠? 그 녀석, 요즘 실적이 떨어지던데 민수는 눈을 반짝였다. 형님, 무슨 소리신데요? 나는 증거를 슬쩍 보여주었다.
재민의 부정청탁 이메일 어떻게 얻었냐고? 재민의 노트북을 해킹했다. IT 엔지니어인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었다. 민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상사에게 제보. 재민은 또 한 번 조사를 받았다. 이번엔 더 심각했다. 부정청탁. 그게 무슨 일? 재민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로 답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그는 바로 알았다. 형님. 당신이요. 공포가 스며든 그 목소리. 좋았다. 아주 좋았다. 하지만 복수의 그늘 속에서 내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준호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나는 가족 일로 라고 얼버무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준희가 피를 흘리며 오빠, 왜? 라고 묻는 꿈. 나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다. 이게 정당한가? 재민을 파괴하는 게 준희의 원한을 풀어줄까? 그 의문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준희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장례 후 그녀의 방에서 찾은 그 노트. 오빠, 재민 오빠가 변했어. 다른 여자 냄새가 나. 하지만 믿고 싶어. 오빠처럼 강해지고 싶어. 그 글씨가 눈에 박혔다. 준희는 버텼다. 나처럼.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 왜 나에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자책이 밀려왔다. 어쩌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래서 복수를 가속화했다. 다음 타겟은 재민의 가족. 그의 어머니, 시골에 사는 할머니. 나는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당신 아들이 준희를 죽였어요. 증거 첨부. 사진 속 재민과 수연의 키스 장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재민에게 전화해 울며 미나, 너 미쳤어? 준희, 내가 으라고 소리쳤다. 재민은 무너졌다.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혼할게요. 수연도 끊을게요.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아니, 보이는 척.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재민은 그런 놈이다. 겉으로는 착한 척, 속으로는 이기적인 놈이. 늦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내 문 앞에 앉았다. 3시간 그의 슬픔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듣고 있었다. 그 울음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열 수 없었다. 이제 복수의 다음 단계. 재민의 돈. 그는 빚이 많았다. 결혼 후 집을 사느라 대출을 졌다. 나는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 익명으로 그의 신용정보를 조작. IT 스킬로 해킹한 거다. 대출 상환 불가 판정을 받자 재민은 파산 직전이 됐다. 집이 경매에 나갔다. 그는 거리로 쫓겨날 형편이 됐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공허가 왔다. 이게 끝인가? 준희가 돌아올까? 아니, 안 돼. 더 해야 해. 재민이 모든 걸 잃을 때까지. 그의 친구들, 동료들 모두가 그를 버릴 때까지.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수연이 나에게 연락했다. 강준호 씨. 재민 오빠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 재민 오빠가 준희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유혹했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고백. 예상 밖이었다. 재민이 아니라 수연이 주동자. 그 순간 내 복수가 흔들렸다. 수연의 눈에 죄책감이 보였다. 준희 씨가 자살한 거 제 탓이에요. 재민 오빠는 저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왜?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말해? 그녀는 울었다. 당신이 재민 오빠를 파괴하는 걸 봤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복수의 대상이 바뀔까? 아니, 재민이 주범이다. 그는 알면서도 배신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내 안의 정의가 왜곡되는 기분. 밤에 나는 준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준이야, 오빠가 어떻게 해야 해? 수연의 고백 후 내 복수는 더 날카로워졌다. 재민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게 무너져야 했다. 나는 수연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의 죄책감을. 좋아, 내가 진심이라면 증거를 줘.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 오빠의 이메일 비번 알려줄게요. 거기 다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재민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수연이 준 비번으로. 안에는 수연과의 메시지, 선물 내역, 심지어 준희를 속인 변명들. 사랑해, 준희야. 수연은 그냥 스트레스 풀기야. 그 글을 읽으며 구토가 올라왔다. 이 새끼가 준희를 그렇게 속였어?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모든 걸. 다음 날 나는 그 증거를 재민의 회사 그룹 채팅에 유포했다. 익명 계정으로. 이재민의 이중생활 보세요. 채팅방이 폭발했다. 동료들의 비웃음, 상사의 분노. 재민은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누구야? 이 새끼.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이 SNS에 올라갔다.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재민은 나에게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형님. 당신 맞죠? 왜요? 왜 이렇게까지? 그의 울음이 터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준희가 느꼈던 고통의 1%야. 은혜가 그녀를 버린 날, 내가 그녀의 손목을 그은 날 그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저는 사랑했어요. 수연이 강요한 거예요. 그 변명. 역겹다. 하지만 그의 말에 수연의 고백이 겹쳤다. 누가 진실일까? 나는 수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공원 벤치. 그녀는 창백했다. 재민 오빠 말이 맞아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는 밀어냈지만 결국 넘어갔죠.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준희 씨를 만난 적 있어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녀는 그만해라고만 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준희가 알았어? 언제부터? 수연의 이야기로 준희의 마지막 날이 재구성됐다. 그녀는 재민의 배신을 알았고 수연을 찾아갔었다. 제발 재민 오빠를 놓아줘. 하지만 수연은 이미 늦었어 라고 했다. 준희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다 자살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민과 수연, 둘 다 범인이다.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내 죄도 갚아. 그녀는 놀라 물었다. 어떻게? 나는 미소 지었다. 재민을 유혹해 그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 그녀는 거부했다. 그건 너무 잔인해요. 하지만 나는 압박했다. 내가 준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선택해요. 결국 그녀는 동의했다. 죄책감이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계획은 간단했다. 수연이 재민에게 접근. 오빠, 다시 시작하자. 이 재민은 무너진 상태라 받아들였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호텔, 레스토랑.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재민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아직도 안 깨달아요. 할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마비. 재민은 병실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다. 할머니는 무슨 죄? 하지만 곧 그 후회를 지웠다. 준희도 무슨 죄가 있었나? 재민의 배신 때문에 죽었다. 공평하다.
이게 공평한 복수다. 그러나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밤늦게 문을 부수듯 두드렸다. 형님. 나와요. 다 이야기할게요. 나는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다. 늦었어. 내 삶은 끝났어. 그의 절규가 밤을 가득 채웠다. 3시간, 또 3시간. 그의 슬픔이 내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준이를 위해. 이제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재민의 마지막 직업. 프리랜서로 버티는 나는 그의 클라이언트를 노렸다. 영업 제안서를 조작. 그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클라이언트들이 취소됐다. 재민은 거지 신세가 됐다.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그를 상상하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친구들이 나를 피했다. 준호야, 요즘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이의 유골함을 안고 매일 말했다. 곧 끝나. 오빠가 복수할게.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복수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재민이 길거리에 나온 지 일주일, 나는 그의 흔적을 추적했다. 서울역 근처, 지하철 벤치에서 잠드는 그의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예전의 잘난 매형은 사라졌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좋았다. 아주 좋았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 익숙한 그림자가 스쳤다. 준이의 눈빛. 그녀의 마지막 편지. 오빠,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밤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민의 삶을 파괴할수록 내 영혼도 갈라졌다. 나는 심리상담사를 찾았다. 익명으로. 복수 중인데 후회돼요. 상담사는 말했다. 복수는 중독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당신을 먹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갚아줘. 그래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재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그의 자존심. 재민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남자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스스로 성공을 쌓아 올렸다. 나는 그 뿌리를 파괴했다. 그의 고향 마을에 소문을 냈다. 이재민, 며느리 죽인 살인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저주했다. 친척들이 등 돌렸다. 재민은 나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형님, 만나요. 한강에서 나는 갔다. 새벽 한강공원, 준이가 죽은 그곳. 재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형님. 다 끝났어요. 집도, 직업도, 가족도. 이제 만족하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 아직. 내가 준이의 고통을 느꼈나? 그는 무릎 꿇었다. 느꼈어요. 매일 밤 준이가 꿈에 나와요. 왜 배신했어? 라고 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은. 제가 유혹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변명. 제가 약했어요. 그의 고백.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이게 끝내는 방법이에요. 형님 허락하세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칼날이 그의 손목을 향했다. 준이처럼. 나는 소리쳤다. 멈춰 손을 뻗어 칼을 쳐냈다. 왜 그랬을까? 복수가 끝날 기회였는데? 재민은 놀라 나를 보았다. 형님. 왜? 나는 울었다. 준희가 죽는 걸 또 볼 수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재민의 이야기. 수연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직장 스트레스, 야망. 준희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남자란 게 그의 솔직함이 나를 흔들었다. 그는 말했다. 형님, 용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제발 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살아. 매일 후회하며 살아. 그게 진짜 벌이야?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재민은 일어섰다. 고마워요, 형님. 살아보겠어요.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복수가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내 안의 상처가 이제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준희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 오빠, 만약 내가 떠나면 용서해줘. 재민 오빠도, 나도. 삶은 너무 짧아. 그 글씨가 눈물로 번졌다. 용서. 가능할까? 수연이 다시 연락했다. 재민 오빠가 변했어요. 후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녀는 사과했다. 저도 떠날게요. 해외로. 나는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 내가 한 짓. 그녀는 울며 끊었다. 이제 내 삶.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재민의 그림자가 남았다. 그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형님, 오늘도 준희 생각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그는 나를 불렀다. 형님, 와주세요. 나는 갔다. 영정 앞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의 눈에 평화가 보였다. 형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 말 못했다. 준희의 영혼이 우리 사이에 서 있는 듯했다. 장례식 후 재민과 나는 가끔 만났다. 강제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한강 산책로에서, 커피숍에서. 그는 변했다. 술을 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는 삶. 형님, 준희를 위해 재단을 만들 생각이에요. 자살 예방 후.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복수의 대상이 준희의 유산을 이어받다니. 하지만 내 안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의심이 피어올랐다. 이 새끼가 또 속이는 거 아니야. 나는 그의 일상을 감시했다. SNS, 통화 기록. 깨끗했다. 수연은 정말 떠났다. 미국으로. 재민은 홀로 서 있었다. 그 변화가 나를 더 괴롭혔다. 복수가 끝난 후 공허가 왔다.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가해자가 됐어요. 상담사의 말 맞다. 나는 재민을 파괴하며 나도 파괴됐다. 준희의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재민을 불렀다. 같이 가자. 그녀의 묘에 우리는 꽃을 들고 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묘지. 재민이 무릎 꿇었다. 준희야, 미안해. 내가 사랑한 내가 아니었어. 그의 눈물이 비에 섞였다. 나는 옆에 서서 말했다. 준희는 용서했을 거야? 그녀는 그런 애였으니까. 그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포옹했다. 남자 둘이 비 속에서. 형님,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끝났을 거예요. 재민의 말. 나는 대답했다. 나도.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끝났을 거야. 하지만 그 화해는 불완전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수연의 편지. 강준호 씨, 임신했어요. 재민 오빠 아이. 하지만 유산했어요. 그 고통으로 그녀의 자책. 재민은 몰랐다.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말할 필요 없어.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까.
재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준이의 쉼터. 자살 상담 카페. 손님들이 몰렸다. 그의 미소가 돌아왔다. 나는 가끔 갔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 준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 끄덕였다. 내 삶도 변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준이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잃어버린 미소.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배신은 아프지만 용서는 자유예요. 그러나 깊은 곳에서 갈등이 남아 있었다. 재민을 완전히 용서했나? 아니. 하지만 증오보단 연민이 컸다. 그게 성장인가? 어느 날 재민이 말했다. 형님, 결혼할게요. 이번엔 진심으로. 그의 여자친구, 상담소에서 만난 여자. 순수한 눈빛. 나는 축하했다. 행복해라. 준이를 위해. 하지만 그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고백. 재민이 나에게 속삭였다. 형님, 사실 그날 한강에서 칼로 자살하려던 건 연기였어요. 당신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충격. 왜? 그는 웃었다. 형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또 배신.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다. 이 새끼. 여전하네. 우리는 웃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재민의 카페는 유명해졌다. TV에 출연하고 책을 썼다. 배신에서 용서로. 그의 이야기. 나는 그 책의 발행인이 됐다. 아이러니했다. 복수의 주체가 그의 성공의 일부가 되다니. 내 삶은 안정됐다. 새로운 연인, 지은. 그녀는 준이의 친구였다. 오빠, 준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재민이 주례를 섰다. 강준호 형님, 당신은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의 말 진심이었다.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연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치료받고. 그녀는 재민을 찾아왔다. 오빠, 미안해. 아이, 잃었지만 용서해줄래? 재민은 안아주었다. 이미 용서했어. 나는 지켜보았다. 그 장면이 준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 했다. 최종 클라이맥스. 준이의 3주기. 우리는 모두 모였다. 재민, 수연, 지은, 나 한강공원. 꽃을 놓고 편지를 읽었다. 준이의 편지 복사본. 모두 사랑해. 용서하고 사라의 그 글씨가 바람에 날렸다. 나는 말했다. 준이야, 오빠 성공했어. 복수 대신 사랑으로. 재민이 덧붙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는 울었다. 웃었다. 그 슬픔이 이제 치유의 시작이었다. 문이 열린 순간. 그 3시간의 슬픔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재민의 슬픔이 내게, 내 슬픔이 그에게. 우리는 가족이 됐다. 진짜로. 하지만 마지막 반전. 수연의 비밀.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다. 그 편지는 나를 시험한 거였다. 당신들의 용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 우리는 놀랐다. 하지만 웃었다. 인간이란 게. 재민의 말. 이게 우리의 이야기. 배신, 복수, 용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우리는 걸었다. 앞으로.